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우로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옹달샘이라든가 음용수라든가 또는 정화수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옹달샘도 그렇고 정화수도 그렇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징함, 맑을청,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수는 그래서 탁해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시사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술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왕해도 작은 불은 범람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입니다.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또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 왕한 봄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면서 목이 임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월은 목이 임간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은 굉장한 세력을 얻고 있는 반면,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 또 묘월 같은 경우는 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간에 인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수가 어떻게 된다?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묘월과 달리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서 바로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기가 없다,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우를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음생음이라고 해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맑고 깨끗한 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주게 되니 개수의 근원, 뿌리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월의 개수가 보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한 중에 무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매몰시키거나 또는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월에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일간 개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월의 개수는 신약이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중화가 잘 된 사주를 좋은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라고 하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빈한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두 가지의 개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왕세는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역시나 일간의 왕하냐 약하냐, 일간의 왕세가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 이 사주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일간의 왕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간 자체가 왕해야지만 사주 전체를 장악해서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 일간 자체가 약하면 오히려 사주의 끄달림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주가 뜨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인 여름에 태어났는데 화가 왕하면 사주가 너무 덥습니다. 예를 들면 적도라든가 이렇게 사하라 사막같이 뜨거워지면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4, 5, 미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너무 추워서 남극지방 같은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데, 이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난조습이라고 표현하죠.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건조할 수도 있고 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적절하게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걸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 즉 음수인 개수가 월지에 있는 양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관계가 되죠.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생하는 것이고, 이거를 아생자라고 하고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니 자식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아래 사람 같은 경우로도 볼 수 있고, 부하 직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언행 같은 개념,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창작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 또는 상관이 적절하게 있으면서 일간도 왕하면은 말도 잘하고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라든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식상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기획 능력 같은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잘 발전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반반에 표출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설기태과가 되거나 또는 설기과다가 돼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식상한 많으면 이거는 반대로 언행이 불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일간이 세력을 얻어서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나한테 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식신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식신이라고 했고요.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되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자, 인월은 목이 왕하죠. 목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니까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관격인데 진상관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진상관격. 진짜가 같으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설기 태과한 구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일간이 수고, 상관이 목이기 때문에 수목,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돼서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어떻다?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다.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을 해서 사주가 추워지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 격을 논할 때 또 월지를 봐야 됩니다. 월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장간으로 그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부터는 없는 것과 같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인중에는 지장간, 병화, 간목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병화가 정안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수가 양화를 받고요. 수국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데 인월의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죄다 신약한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정제격이 됐든 상관격의 수목 진상관격이 됐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또는 방신해 줄 필요가 있다.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신은 비견겁제로 하는 것인데 인성은 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같은 수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인성이 금을 얻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견겁제인 수를 얻는 것이 좋을지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성이 금을 얻게 되면은 금은 이런 금생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금생수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기도 합니다. 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금생수에서 약간 일간은 개수를 생하기도 하고 금극목해서 목을 억제하기도 하죠. 목을 억제하게 되면은 목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일심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비견겁제인 수를 보게 되면은 일간인 개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수는 다시 목을 생하기 때문에 반길반흉하다. 한쪽은 좋은 것 같은데 한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가 반길반흉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신격이 되거나 또는 상관격이 돼서 진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이 금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견겁제 같은 것을 이렇게 얻어서 일간 개수가 생왕해지게 되면은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한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화를 얻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로서 개수를 제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수목 진상관격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하고 그 다음에 왕한 상관을 억제하고 사주가 추워지게 되면 화를 얻어서 조우할 수 있다고 하면 인월의 개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 자, 개수 입장에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은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목 진상관격에 인월의 개수가 매우 신약한 중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개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월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화를 얻어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뭐 사활을 얻은 것이 나쁘지 않지만 일단 조우 이전에 먼저 일간의 왕쇠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 무토 투출되어 있죠. 개수가 엄청 싫어하는 것이 토가 많아지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소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탁수가 되거나 심하면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가 특히나 건토인 무토는 왕토이면서 저건 건토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무토 이렇게 접신되어 있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썩이 아니라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인중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제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간목으로서는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월의 을목이라도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을목이 있기 때문에 정관인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걸 가지고 정관이니까 이거 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육신으로 봤을 때 무토를 정관으로 봐서 좋은 길신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수 입장에서 무토만큼 또 징글징글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투출하면 기토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간목으로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개수가 매몰 또는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일지 해수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매우 또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할 때 간여지동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의 한목이 되는 것이죠.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얻어서 간여지동이 된다 하더라도 저거는 인해 합이 되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시에서 조금 더 금수의 기운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생시에서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운에서라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를 얻게 되면은 자 인월에 개수가 약한 중에 해수를 얻어서 개일주가 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해 합이 돼서 수가 이렇게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자시가 되거나 또는 개해시가 되게 되면 생시에서 비겁을 얻어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으니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임자시, 개해시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또는 신유시 마찬가지 이것도 생시에서 이제 인성을 얻은 겁니다. 개수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물론 신유는 개수가 뿌리는 둘 수 없다 손치더라도 금생수해서 이 개수가 생을 받을 수 있겠고 월간에 있는 간목을 갖다가 관인 상생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금수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 왕절에 다시 생시에서 상관인 목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거 일지에 있는 해수만 아니라고 하면 이건 극신약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좋은 점은 뭐냐면 개수가 해에 뿌리를 두고 간목이 무토를 제해 주는 것은 요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해합으로 인해서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을묘씨는 솔직히 갑인하고 을묘씨하고 비교를 해보면 간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을목은 아무리 목이 합전 더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왕에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저는 무조건 갑인시, 을묘시가 아니라 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제 진토가 있어서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수를 얻고 진토까지 얻어서 개수가 그렇게 완전 약한 것은 아닌데 인중에 있는 병화, 사중에 있는 병화 정관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목화운도. 근데 뭐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으로 가야죠. 여자는.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남녀 모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있다면 바로 정사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해수가 완전 깨박살이 나게 되면 개수가 너무 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사시는 선택해서는 안 되고 무오시 같은 경우,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도 지랄지랄한데 여기 무토 또는 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는 탁수에 더해서 매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사, 무, 기미시는 오늘 중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꺼려되는 그런 생시. 임술시도 따지고 보면 임수가 투출된 것만 생각하면은 뭐 좋을 것 같지만 술토가 다시 있어서 무토가 뿌리를 얻게 되면은 개수를 또 매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술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생시는 어떤 것이냐? 저는 경금, 경신시, 신유시, 뭐 임자, 계시는 이제 완벽하게 개수가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얻으니까 이건 목화운을 갈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뭐 경신시도 나쁘지 않지만 여명의 경우에는 여명이 아니죠. 남자의 경우에는 여기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병지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